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오늘은 결혼식 그리고 결혼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대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바뀌어야 되는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자, 구독자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1200명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하던 대로 남들만큼의 규모로 식을 준비해야 된다. 초대 인원과 규모를 확 줄인 작은 결혼식으로 가야 된다. 결혼식 자체가 필요 없다. 자,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디에 제일 투표를 많이 해주셨냐면은 작은 결혼식, 규모를 줄여야 하는 쪽으로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 다음이 결혼식 자체가 필요 없다.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남겨주신 댓글 좀 읽어보자면은 결혼식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자, 결혼식 말고도 결혼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참 많은데 시계만 몇 천을 꼬라 박아야 되는 문화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저는 당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에 한 표 던지신다는 거예요.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해라. 작고 싶으면 작게 해라. 안 하고 싶으면 패스. 이것도 굉장히 현명한 의견이시고요. 부모님의 축의금 사업 때문에 거창하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90년대생들은 아마 거추장스러워서 안 하지 싶네요 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10년 내로 결혼식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가 있냐면요, 결혼식 자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인식 자체가 혼인율을 낮추는데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일단 질문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평균 결혼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자, 이게 최근에 듀오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자, 총 결혼 비용으로는 3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신혼집이 2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거 빼면은 거의 나머지는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신랑 측에서 60%, 신부 측에서 40%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문화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그냥 간소화된 결혼식을 하고 그냥 살던 집에서 합쳐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죠. 자, 그리고 혼수 같은 것도 서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냥 합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냐는 겁니다. 자, 먼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신혼집 형태 좀 한번 보실게요. 듀오의 조사 결과인데 신혼집 형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가, 전세, 월세.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 49%, 자가가 40%, 합치게 되면은 89%입니다. 월세는 7%, 반전세는 4%요? 아니,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가 돈이 어딨다고 전세와 자가를 구합니까? 자, 이렇게 신혼집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드니까 결혼 문화 자체를 사람들이 꺼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둘이 좋고 같이 살고 싶으면은 월세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 같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나 뭐 그런 나라에서는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상당히 이 문화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 건 예물이죠. 아니, 예물을 명품으로 왜 주고 받는 겁니까? 자, 한마디로 남들만큼 산다는 그 비교 문화가 사회를 좀먹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이 많아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초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초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이 낮아져가지고 합계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비교 문화 때문에 결혼이 감소되고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너무나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듀오에서 불필요한 결혼 준비 품목을 축소 생략하기 어려운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공동 1위로 나온 것은 고착화된 결혼 절차, 양가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이 32.7%로 공동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봤더니 작은 결혼식 하겠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91.3%가 응답을 했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53.5%가 다시 결혼식을 준비한다면 비용을 절감해 최소한으로 준비하겠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데 아직도 결혼이라는 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인식. 자, 왜 결혼식을 열고 축의금을 받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죠? 저는 간소하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부모님이 뿌린 거 수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부담을 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가족을 못 만드는 상황도 펼쳐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아무 참견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동의하시나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가 본인들에게 스트레스일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축의금부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요즘 따라서 축의금 논란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친한 관계 아니라면은 일단 청첩장 같은 거 받았을 때 돈 나갈 걱정부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얼마만큼 친해야 10만 원 낼 수 있는가, 5만 원 냈다가 욕을 먹는다든지 뭐 여자친구 데려갔다가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게 이게 또 인간관계라는 게 예전만큼 끈끈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동료라고 해도 예전에는 회식도 많이 하고 밤새 술 마시고 그랬던 사이인데 지금은 뭐 피해만 주지 않으면 고마운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민감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축의금뿐만이 아니라 이거 초대를 받기는 했는데 내 그 소중한 주말에 결혼식을 가야 하는가? 이거부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자, 누군가의 결혼식 자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차라리 나한테 그냥 알려주지나 말지, 초대나 하지 말지, 그러면 더 고마울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자, 그래서 구독자님들에게 또 여쭤봤어요. 여기에는 장례식까지 포함해가지고 가깝지 않은 지인에게 결혼식, 장례식 상황을 알리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문화에 그런 게 있어요. 연락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섭섭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연락을 해주고 봐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애매한 사이라면은 연락을 안 해주는 게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공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래 채널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80%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응답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댓글 한번 보시죠. 그래도 그 정도는 얘기해줘야지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락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자, 그리고 일부러 애매한 지인 안 해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고 욕먹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서운해할까봐. 그리고 연락은 하되 안 와도 섭섭해하지 않기, 이런 의견도 주셨고, 섭섭해한다고요? 가깝지도 않은데 왜요? 라는 생각도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장례식 얘기인데요. 전 장례 치러보니 상당히 피곤해서 그 뒤로는 안 부르는 게 더 편하고 덜 피곤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나 슬픈데 문상 챙기는 게 상당히 맞지 않더군요.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 사실. 자, 그리고 이분은 저는 연락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의 장례식 연락을 못 받아서 서운했던 적도 있지만 정작 제가 장례를 치르게 되니 연락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하지 않은 전 직장 친구가 결혼하는데 저에게 청첩장을 안 보내서 좋더라는 거예요. 돈 주고받고 그런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의견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정리해 주셨는데 사회 관계를 걱정하며 명목상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 잡은 것이 씁쓸하다는 겁니다. 과거 품앗이 하던 문화가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전통 문화, 좋은 것을 살려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그냥 악습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봐도 좋지 않겠냐. 그게 오늘 콘텐츠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JTBC에서 77억의 사랑이라는 외국인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MC들이 질문을 했어요. 나는 한국식으로 결혼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라고 했더니 여기 나온 패널 전부가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한국 결혼식 가보니까 이게 무슨 결혼식장이 아니라 공장 같다는 거예요. 시간대로 딱딱 찍어내고 쳐내는 거. 느끼시죠? 자, 그리고 이런 게 참 의아하셨대요. 아니,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왜 가지? 직장 상사 아들이라고 간다는 겁니다. 내 주말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자, 그리고 어떤 여성분은 아니 그냥 하객들이 음식 평가로 온 것 같아요. 여기 음식은 어떻고 저떻고 정말로 그 사람들 축하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분은
앞줄에 가족 친지 뒤부터는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고 결혼식에 집중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결혼식이냐라는 의견을 외국 분들이 주셨어요. 참 창피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가치관의 변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결혼식은 축소될 것이다. 자, 왜냐면은 이번에 통계청에서 자료 내보낸 거 보시게 되면 결혼식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결혼할 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줄어든 와중에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50%가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혼식도 줄어들고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도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이 큰 행사인데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 근데 이거는요, 옛날에는 이혼하면 큰일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혼이 흠이 아닌 세상이잖아요. 자, 1970년에 조이혼율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인구 1000명당 몇 건의 이혼 건수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70년에는 0.4건. 그러니까 결혼하면 저 때만 하더라도 이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근데 그 뒤로 90년대 후반부터 2명대로 이게 상승이 돼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봤자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재혼하는 경우도 예전보다는 늘어났는데 뭐 인생에 한 번뿐이라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예전보다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인간관계 자체가 멀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을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 가족들을 위한 행사의 측면도 있는데 친척 관계 역시도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친척도 그렇게 끈끈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다 불러놓고 뭘 해야 되는 압박감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친척들과의 그 관계가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 친척의 미래라고 아주 재미난 콘텐츠를 다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친척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합계 출산율이 6명, 4명 이랬으니까 한마디로 친척들도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이라고 해봤자 외동이거나 형제가 한두 명인 그런 사람들 뿐이 없다 보니까 친척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크게 열 필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질문도 해보죠. 결혼식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자, 아까 설문조사 다시 보시게 되면 결혼식 자체가 필요 없다가 무려 40%나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저의 친구 챗GPT, GPT-4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에 2점 10까지 뽑아달라고 했더니 사랑의 공식화, 가족과 친구들의 경험, 문화와 전통 유지,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고 선물과 축하를 받을 수 있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커플의 유대감 강화시키고 소속감 및 인정을 주고 전신적인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결혼식에도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치명적이죠. 비용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고 외부 압박받고 환경 문제, 소외감, 급한 결정, 평등 문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기대치와 현실과의 괴리.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면 되지만 꼭 이게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현대의 결혼식 문화는 기독교 그 서구 문화권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결혼식이라는 것은 신과의 연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베이스의 국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식을 그렇게까지 의무시해서 할 이유 자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나도 남들만큼 살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문화가 너무나 강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기독교 근본 국가인 서구 사회가 바뀌고 있죠. 자, 예전에 스웨덴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이 부분이었어요. 스웨덴 커플, 부부가 결혼식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식을 열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둘이 좋아서 같이 사는데 다른 사람들 왜 불러 모아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충격 먹었어요. 아니,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결혼식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상식적인데?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JTBC의 77억의 사랑, 여기에 스웨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새엄마랑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둘이서만 결혼을 하시고 메일로 결혼 사실을 자신한테 통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정말로 이러는 거예요. 본인은 섭섭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펼쳐진다는 것이고, 핀란드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언니 결혼 사실을 SNS를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권에서는 이런 일들도 꽤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자,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결혼식보다 더욱더 인기 있는 방식이 있죠. 바로 동거 지원 제도입니다. 각 국가들의 이렇게 동거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같이 사는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결혼한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죠.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사람보다 동거 지원 제도를 선택하는 게 더 많은 경우도 꽤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변화에 그런 조짐이 보이기는 했어요. 2019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이걸 알아본 다음에 그들도 한번 지원을 검토해보자라는 논의를 이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60%였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논의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성가족부 자체가 지금 사라질 위기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명칭이 바뀌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가 아직도 너무 강해요. 결혼할 거 아니면 같이 살지 마. 이게 우리나라 미래의 이득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출산율 걱정된다면서요. 근데 유럽 국가들 보면은 혼인 출산율을 이 비혼 출산이 압도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비혼 사이에서 출산율이 더 높기도 한 나라들이 꽤 있는 거예요. 뭐 일단 같이 살게 되면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혼 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꼴찌라는 거. 우리나라는 결혼이 부담스러워서 같이 사는 것부터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데도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대답이 높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될 텐데 결혼이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면은 1인 가구 돌봄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사 문제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거 지원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할 거 아니면 같이 살지 마. 우리나라에게 미래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만약에 한국의 국회의원이 동거지원제도 도입을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이 국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소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을 저는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식, 결혼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요. 웨딩 산업 종사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의 결혼식 방식은 많이 사라지고 사라져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정말 친한 친구, 가족 중심으로 소규모로식을 올리거나 결혼식 없이 그냥 같이 살거나 그리고 각자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것만큼 가족의 모습도 다양화되게 된다면은 그게 오히려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결혼식, 혼인신고하고 같이 사는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것도 뭐 괜찮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혼인신고 없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생겨도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혼인관계이더라도 각자의 집에서 따로 사는 LAT라는 커플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했어도 아이와 패밀리데이를 함께 보내는 그런 쿨한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나 엄마가 여러 명인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폴리아모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재혼을 하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여러 명이 되는 거고 그들끼리 또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부부에게 각자의 애인이 따로 있는 가족, 전 배우자 사이도 친한 관계, 이렇게 다양한 사회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대부분의 것들을 인정하는 조금 열려있는 주의이긴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죠? 에이, 한국은 절대 안 변해.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나라 제사 문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청 간소화가 됐던지 안 하는 집도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는데 결혼 문화도 이미 많이 간소화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식, 결혼 문화가 바뀐다면은 언제부터 그 결혼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90년대생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일단 똑같은 것 같아요. 이들 부모 세대가 60년대생 분들이신데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2010년대 태생이 결혼할 때부터는 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들의 부모가 이제 1980년 이후 태생 분들이신데 제 세대거든요. 그러면은 제 세대가 자식들에게 결혼을 요구한다거나 축의금 회수해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결혼식을 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다양한 결혼식에 대한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